먼저 첫 번째, 밝게 웃고 있는 이 사람 누구냐? 김범석 쿠팡 창립자 의장이죠. 관련 기사 좀 같이 볼까요? 김범석 어디 있나? 질타의 쿠팡 대표 한국법인 일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박대준 대표는 딱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쿠팡은 궤도 루팡된 지 오래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경영을 책임진 박대준 사장에게 그럼 나가서 총알바지 좀 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제가 한국에서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국 법인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외 각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있냐고요? 장소. 제가 지금 장소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럼 한국 관련 법인 그거 왜 하고 있습니까? 사퇴를 하시든지.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안 하면 전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텔레그램 회사 프랑스가 체포하듯이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박재준 대표가 답변 안 하시면 여야 간사 합의로 저희가 청문회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 실질 소유자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 이 박대준 대표는 한국 법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책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법적으로 오너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일단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상당히 정교하게 국내에서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를 피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죠. 예를 들면은 그 공정거래법상 우리가 동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총수에 지정되는 요건을 4가지 예외를 모두 충족해서 지금 피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공정거래법 그 규제에 있어서는 김범석 의장을 뭔가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쿠팡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업무 집행 지시자라고 해서 그 임원에 준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기회에 독점규제법의 그 요건들을 여러 가지 우회하는 그런 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네, 법적으로 책임 유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오너라고 한다면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법적인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죠. 그런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대통령 정성호 장관한테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하시죠? 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법무장관님, 요새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그 근저에는 수면 밑에 그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자주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발 역할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 대신에 발 역할을 지금 잘해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또 나경원 의원이 바로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셀프 면죄부 작업을 누가 지시 방조했는지 스스로 실토하는 거 아니냐. 조폭 두목 범죄 뒤집어 쓰고 깜빵 가는 부하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라는 또 글을 올렸습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 발언을 살펴봐도 대장동 항소와 포기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죠. 고생했다고는 하셨지만 고생에 대한 주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항소를 하지 않겠다, 항소를 자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검찰 내규상 당연히 부합한 내용이고요.
항소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가장 앞장서 있는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을 관리하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과 검찰 내부의 동료를 함께 아우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정성호 법무장관 과거에 그 치아까지 빠지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에 대자도 디귿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대장동이라고 넘겨짚는 것이냐.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라 치아도 6개나 빠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걸로 비춰지는데 너무 과하게 좀 넘겨지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분명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상당히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것만은 좀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8시 59분을 넘어가고 있죠.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 이 계엄 1주년을 맞아서 특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모습 직접 현장 연결해서 이 생중계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계엄이 해제되고 1주년이 된 상황. 저희 지금 현장 상황 같이 일단 미리 좀 같이 보고 있을까요? 네. 조금 약간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조현상 변호사님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얘기 할까요? 일단 12.3 내란 1년을 맞아서 그 당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함께 해왔던 많은 국민과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도 있겠죠. 그럼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다가오는 그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내란 1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상화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 아마 많은 분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 통합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필요한 책임을 묻는 작업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간이 어느덧 1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 헌법 바깥에 있었던 일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한 것이고 자랑스러워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만약에 이 비상계엄을 막은 과정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어느 한쪽 진영의 몫인 것처럼 기억을 독점하고 상징을 조작하고 나아가서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발언이 담긴다면 그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메시지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